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무산됐다고 그러면 이제 검찰은 아직까지는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조사할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아직은 조사할 때가 아니다. 범사에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받을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는데 지금은 조사받을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검찰의 수사 단계는 밑그림 정도 그려진 단계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채워넣어야 될 것이 아직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송 대표가 출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터인데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딱 한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송 대표가 자백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진실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 출석하겠다 그러면 검찰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고 쌍수 들고 환영을 할 것인데 그런데 송 대표는 입장이 아니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가 아니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밝혀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소환을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송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잘 준비할 때이고 나중에 검찰에서 소환을 갖다 하게 되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처럼 지각하지 마시고 제때 잘 출석해서 조사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송 전 대표가 잘 준비할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 전 대표 측에서는 계속해서 자진 출석을 원해왔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자신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걸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파리에서 공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의 소환 일자가 안 잡혔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귀국을 해서 나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꾸 이제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듣잖아요.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바로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관련자들과 말 맞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증거 인멸할 의사도 없고 사실관계대로 내가 아는 대로만 진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도주 우려도 없다. 그래서 차후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불구속 사유로도 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신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대로 말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신분이니까 네. 이런 법적인 거는 너무나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 만한 것을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도망갈 염려가 없다라고 예.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고요. 이게 죄증을 갖다가 인멸할 우려가 없을 때나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건데 사실은 꼼수가 명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저스티피케이션. 예. 그런데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렇게 미리 아무런 준비 없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정당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판사님들은 밥 먹고 재판만 하고 이런 일들만 한 분들인데 그거를 갖다가 판사들이 모를 일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강내구청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강내구청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구속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뒤로 이제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가 중요한데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만 다시 재영장을 청구한다면 당연히 기각되겠죠. 그래서 아마 진술자 그리고 공여자 돈을 전달했다 줬다라고 하는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박모 보좌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강내구 씨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공유한 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을 통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범죄 혐의를 추가하면 아무래도 영장이 더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기사들을 보면 재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그런 특이한 진술이라든가 증거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좀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구속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각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로 그 영장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영장 청구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아 보이거든요. 이 변호사님 반대로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정당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혐의는 일정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네.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범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형량이 더 높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스스로 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돈을 갖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결국 영장이 기각이 돼도 예. 기소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에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당내 선거인데도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정치자금법은 당내 선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 다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가 돼 버리면 그럼 이제 피선거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그 범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검찰이 이제 강내구정 감사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자금법이 위반이 혐의가 추가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큰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금 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으로만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고 후원의 지정권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지금 강내구 씨가 본인의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죠. 근데 스폰서로부터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문제는 검찰이 처음에 영장에 넣지는 않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신은 강내구 씨가 이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 전달해 줬기 때문에 최종의 수령자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뺐던 것 같은데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은 검찰의 마음이 앞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 정도로 누군가에게 돈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건 공범 정도로 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의 돈으로 전달을 했더라도 받은 사람은 그거는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강내구 씨가 본인의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박희태 전 국회 부의장도 자신의 돈을 고승덕 네.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은 안 되고 정당법 위반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을 또 받은 사람은 또다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들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